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12시가 막 지났을 때 갑자기 뉴스가 떴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마이애미 돌핀스가 트레이드를 했다는 소식이 진짜 갑자기 전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요 내용을 보고 곧바로 에드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죠. "아니 이거 뭔가요?" 그쵸. 하면서. 해당 트레이드는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좀 방송을 켜게 됐고요. 굉장히 희귀한 올프로 선수들의 맞 트레이드였어요. 물론 전성기의 올프로들은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3회 이상 올프로에 선정되었던 진짜 슈퍼스타들 선수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프로 선수들 간에 이렇게 맞 트레이드가 된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2002 년도 이후에 딱 요게 한 3번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 음.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틸러스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트레이드였고요. 스틸러스는 이제 올 프로 코너백 제일런 램지뿐만 아니라 타이트엔드 존 우스미스와 2027년 드래프트 7라운드 지명권 총 3개의 건을 받았고, 돌핀스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이프티 민카 피츠패트릭 그리고 2027년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네, 이런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 간의 트레이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스타 플레이어들과 지명권 다수와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최근에 잦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수와 선수, 올 프로 선수를 이렇게 맞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의외의 소식이 터져서 저희도 새벽에 이 소식을 보고 '이게 뭘 위한 트레이드지?' 하면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각 팀의 입장도 있고 왜 이런 트레이드를 추진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일단 돌핀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제일런 램지를 내치고 민카 피츠패트릭을 데려왔을까? MG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은 정말 극한의 피지컬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극한의 피지컬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인, 물리적인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즉,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제일런 램지가 마이애미 돌핀스와 계약을 할 때부터, 단연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요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램지가 지금 이제 31세로 접어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해당 포지션에서는 고령의 코너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램지는 우려한 대로 지난 시즌에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캐치 허용률을 상대 리시버들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엔투엔 커버리지였거든요. 특히 이 섀도우 커버리지라고 하죠. 상대 팀의 1번 리시버에게 딱 붙어서 이 선수를 완전히 필드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정말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런 플레이를 작년에 정말 못했습니다. 빅플레이를 정말 많이 헌납을 했고요. 예전만큼 완벽한 셧다운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많이 드러났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제츠와의 경기, 게럿 윌슨 간의 매치업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런 램지의 프라임 타임을 보면 어쨌든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셧다운 능력이 가장 각광받던 선수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운동 능력이 처음에 드래프트 됐을 때만큼 못하고, 이제는 그런 맨투맨 커버리지에 대한 능력이 확실히 하락하면서 이제 1대1 매치업에서 무조건 우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돌핀스와 3년 7,23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 돌핀스 입장에서는 램지를 더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명확하게 실패를 했고, 지난 시즌에 램지의 1년간의 필름을 보면 확실히 그 정상에서 내려온 모습들이 확연히 보였기 때문에, 이제 31살에 접어든 코너백에게 연평균 2,400만 달러를 구단 입장에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드래프트 전부터 트레이드 블록에 올랐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돌핀스는 뭐 조던 포이어라던가 뭐 제본 홀랜드, 켄달 풀러 같은 이런 주전 세이프티 그리고 코너백들이 팀을 이제 대거 떠나면서 어찌 보면 세컨더리 부분에 있어서 코너백과 세이프티 그룹에 있어서는 조금 세판짜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램지를 뭐 또 이제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램지를 데리고 있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램지를 트레이드하면서 어쨌든 올해와 내년까지 총 3,100만 달러의 데드캡을 떠안게는 됐지만, 어쨌든 돌핀스가 선택한 거는 이제
리빌딩이다. 세컨더리 그룹에 있어서는 좀 리빌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런 램지가 여전히 유효한 자원이냐라는 음.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리그 최정상 코너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냐라 그러면 저는 일단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쵸. 있는데 왜 그러냐면 블리치 상황에서 만들어낸 프레셔도 지난 시즌에 2자릿수가 넘어요. 이것은 코너백 중에 탑이라는 얘기고요. 피지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즉 어떤 속도라거나 막 리액션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전성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태클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러싱 디펜스에서도 확실히 1인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너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커버리지 능력은 하락세이면서 예전만큼 1대1에서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이것이 결국에는 이 셀러리적인 측면에서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는 내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돌핀스는 왜 민카 피츠렉을 데려왔을까? 당연하겠지만 돌핀스는 세컨더리에 굉장히 심각한 전력 누출이 있었습니다. 즉 새 판을 짠다는 뜻이죠. 이에 대한 보강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팀은 지금 세컨더리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민카 피츠패트릭의 스틸러스 플레이를 일단 점검을 먼저 잠깐 좀 해보자면 피츠패트릭이 정말 전성기였을 때만큼 2, 3년 전만큼 볼에 대한 본능 그리고 감각이 그때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2시즌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턴오버를 많이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커버리지당 패서 레이팅이 120이 넘어갈 정도로 커리어의 최악인 그런 커버리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2023 시즌 뭐 부상의 여파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지만 스틸러스 디펜스의 상황 역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스틸러스는 2시즌 동안 코너백 그리고 라인베커진의 연이은 부상 그리고 뎁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츠패트릭이 본래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센터필드의 정렬한 대신에 박스라거나 슬라시라거나 딥존이라거나 이런 여러 포지션 위치를 오가면서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분명히 돌피스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피스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에 본연의 포지션에서 본인이 잘하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참작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7년차 베테랑으로서 세컨더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카의 합류가 즉 세컨더리의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로 연결이 되고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선수에게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핀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컨더리 리빌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코너백에 뭐 스톰덕, 캠 스미스, 케이더 코후 그리고 올해 뭐 올라운더 제이슨 마샬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리더 역할을 해줄 베테랑이 필요했고 돌핀스 출신, 돌핀스 이제 1라운더로 지목되었던 민카 피츠패트릭 이라는 선수는 최고의 적임자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최근 2시즌간 생산성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램지에 비해서 2살이나 어리고 그리고 이 민카의 턴오버 창출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 지금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앤서니 위버의 어떤 시스템이랑 저는 매우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앤서니 위버는 지난 시즌 돌핀스의 첫 부임 후 스냅 전과 후 이 세이프티 위치를 바꾸는 이 변장 커버리지 시스템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활용했습니다. 지난 시즌 브래들리 첩이라던가 제일런 필립스라는 주전 엣지들이 전부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점 12, 야드 허용 4위 이런 최선의 결과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디펜스에서도 유일한 약점이었던 게 결국 턴오버 창출이었습니다. 턴오버 창출이 한 시즌 동안 16개 그치면서 리그 전체 27위에 그쳤고 사실 이 민카 피츠패트릭이 평소에 자랑하는 어떤 볼에 대한 감각과 본능 그리고 쿼터백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어떤 리액션 타임 그리고 볼 스킬 등 이런 어쨌든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절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앤서니 이버의 시스템에서 피츠패트릭의 합류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킴적으로도 매우 어울리고 앤서니 위버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어떤 약점이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돌핀스 입장에서는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츠패트릭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여러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극한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스킴 그리고 환경에서 저는 민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틸러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피츠버그는 램지에게 15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셀러리는 2,660만 달러로 인상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단 3년간 7,240만 달러 3년 계약이 적용되는 형태로 이제 2028년까지 이 계약이 유지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틸러스는 왜 이런 램지를 데려왔을까? 저희가 앞에서 램지에 대한 디스를 꽤 많이 했죠? 그랬는데 왜 데려왔을까? 램지의 합류로 코너백 포지션의 즉각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기 역시도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화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7 시즌부터 포스트 시즌에 5번 진출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시즌 진출했을 때 결과가 0승 5패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죠. 지난 시즌도 레이븐스에게 대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정규 시즌은 어찌저찌 잘 치러왔지만 더 이상 플레이오프에서 승리 없이 미끄러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인 프리미엄 포지션, 이 코너백을 보강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제일런 램지가 전성기도 지났다고는 하지만 3차례의 올프로 퍼스트팀에 선정된 선수고요. 7차례 프로볼에 선정되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램지는 이미 정평이 나 있듯 섀도우 커버리지 코너백으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했던 선수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재다능함이 굉장히 큰 강점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곽, 그리고 슬랏, 정렬 굉장히 잘 할 수 있고요. 지난 시즌에도 약 8대2, 조금 더 반올림을 하자면 거의 7대3 수준으로 정렬을 슬롯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준님께서 세이프티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런 램지는 대학교 때 세이프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런 램지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런 램지 역시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세이프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재다능함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 지난 시즌에 부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카 피츠패트릭이 굉장히 다양한 롤을 부여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램지가 조금 더 적합한 자원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램지 같은 경우에는 슬롯의 정렬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블리츠 롤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받았는데 상대에 대한 프레셔도 굉장히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2자릿수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색도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스틸러스는 세컨더리 내에서 어떻게 이 선수를 잘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일단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런 램지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결과는 스틸러스 코치진에게 굉장히 많이 달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의 어떤 탤런트보다 램지의 탤런트를 훨씬 더 높게 봤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가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량 하락이 사실 눈에 띈 거는 두 선수 다 맞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 내에서는 어쨌든 민카의 어떤 이런 기량 하락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민카의 앞서 제이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맨 커버리지의 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최고의 강점이었던 사실 피츠패트릭 하면 이 턴오버 메이킹 아니었습니까? 빠른 리액션 타임 그리고 볼 스킬을 바탕으로 결국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선수에게 사실 지난 2시즌간 인터셉션이 단 1개밖에 없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알던 민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확실히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올해 캐피트가 1,550만 달러고 내년 캐피트가 1,760만 달러예요. 이게 코너백도 아니고 세이프티에게 이 돈을 주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그 정도 값어치인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팀 전체로 놓고 봐도 사실 민카 피츠패트릭보다 제일런 램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틸러스를 아주 간단하게 돌아보면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디펜스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특히 마지막 4-5경기는 정말 최악의 디펜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즌별로 이 기간별로 EPA를 보면 시즌 마지막 4주차, 5주차에서는 EPA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후반기 디펜스가 무너진 거는 저는 세컨더리 책임이 좀 꽤 컸던 것 같아요. 마이크 톰린 디펜스는 블리츠 비율도 높지만 어쨌든 프레스 커버리지 그리고 맨 커버리지를 헤비하게 쓰는 스킴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세컨더리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터프한 롤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컨더리 이 맨 커버리지 탤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특히 코너백 그룹에서 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조이 포터 주니어, 비니 비숍 이런 선수들이 우려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정착해 주긴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이 선수들도 1-2년 차 선수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고 기본적으로 코너백 뎁스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세컨더리에서 좀 많이 패싱 야드를 허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데리어스 슬레이를 데려왔고요. 제일런 램지까지 추가한 거는 결국 한 시즌 내내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17경기, 18경기를 정말 같은 퀄리티로 치르기 위한 이 코너백 뎁스를 추가하기 위한 이런 작업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뭐 제일런 램지는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슬랏, 뭐 경우에 따라서 세이프티를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이 탤런트 부분에서는 코너백 뎁스 탤런트 부분에서는 뭐 확실하게 강점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세이프티 포지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8할가량 스냅에서 서브 패키지를 사용하는 팀이에요. 그만큼 세컨더리에 대한 자원들을 필드에 많이 배치는 스타일의 전술 운용을 가져간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톰린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세이프티 구성도 자주 사용해왔어요. 물론 당장 제일런 램지가 세이프티로 갈 거냐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슬롯 코너가 메인이 될 가능성은 전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이 포터 주니어, 다리우스 슬레이를 외곽에 배치를 하고 세이프티의 후안 소닐 그리고 디션 엘리엇의 조합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강점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전술적 어떤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램지의 또 다른 강점은 결국 태클링과 런 서포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세이프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어느 포지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코치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잘 쓰임새 있게 활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민카 피츠패트릭보다 더 밸류를 높게 쳐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당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램지와 민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타이트엔드인 조누 스미스의 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돌핀스 입장에서 조누 스미스를 보낸 거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핀스는 대외적으로 우리는 제일런 램지를 어떻게든 처분할 거야라고 그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좀 레버리지가 스틸러스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카드를 맞춰보는 이 협상 과정에서 조누 스미스가 좀 같이 딸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어쨌든 핵심은 램지와 민카지만 이 조누 스미스라는 선수도 돌핀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시즌 뭐 88개의 캐치 그리고 800야드 이상을 잡아내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심지어 커리어 첫 프로볼까지 선정되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간 것도 사실 돌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누 스미스 지난 시즌에 진짜 클러치 상황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타깃으로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죠. 최근에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민카의 폼이 좀 떨어졌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효한 자원임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가치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스미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6월 초에 스틸러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 OTA 중에 타이트엔드인 도널드 퍼렘이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을 했는데 이 빈자리를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오펜스 자원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러셀 윌슨 빠졌죠. 나지 해리스 이탈했죠. 그리고 조지 피키스 트레이드 됐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 DK 메가프 선수 들어왔죠. 그리고 쿼터백에 에런 로저스 들어왔죠. 이런 공격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스틸러스의 어떤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보면 스틸러스는 전통적으로 뎁스, 이게 로스터, 53인 로스터에 타이트엔드를 3명씩 올리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아서 스미스 시스템 아래에서 타이트엔드를 4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만큼 타이트엔드를 굉장히 잘 쓰게 된 시스템으로 변모를 하고 있었고 이번 시즌 역시도 이런 변화가 기대되는 팀 중 하나였어요. 현재 스틸러스의 타이트엔드 1순위는 당연히 프라이어무스죠. 그리고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패싱 타깃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순위로는 다니엘 워싱턴, 인라인 블로킹 자원으로 많이 쓰이는 이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무스와 워싱턴의 역할을 좀 섞은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누 스미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누 스미스의 합류는 아서 스미스가 추구하는 시스템의 일종의 퍼스널 그룹핑, 즉 선수의 조합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틸러스는 기본적으로 11 퍼스널, 즉 러닝백 한 명과 타이트엔드 한 명을 섞는 조합을
과반 이상, 지난 시즌도 50% 이상으로 활용했던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에 존 스미스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존 스미스가 왔다는 것은 팻 프라이어무스와 함께 주전급 타이트엔드가 2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스미스처럼 타이트엔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가 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트웨이브 퍼스널, 즉 러닝백 한 명과 타이트엔드 2명을 선택하는 이런 조합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아사 스미스와 이미 호흡을 많이 맞췄죠. 애틀랜타 펠컨스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즈에서 호흡을 이미 맞춘 바가 있습니다. 선수와 코치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지금 피킨스가 빠진 상황에서 스틸러스는 2명의 와이드 리시버만으로도 어떤 필요한 구성을 만들 수 있다. 타이트엔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현재 뎁스에서 갖고 있었던 단점을 극복하고 로저스에게 편안한 환경을 구축해주기에 용이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니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성이라거나 전술적 다양성이라거나 내구성이 이미 입증된 선수이죠. 뭐 나이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아직 30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요. 아서 스미스 시스템 내에서 높은 활용도와 생산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저는 오히려 좀 이 트레이드가 본체가 스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뭐 램지를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미스가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자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사실 스텔러스는 이제 스미스, 조누 스미스를 트레이드 하자마자 뭐 연 12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뭐 에런 로저스를 데려오기도 했고 뭐 DK 메카프 트레이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하면서 자원을 계속 모으는 게 결국은 이번 시즌에 좀 뭔가 달려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에런 로저스의 어깨에 또 다시 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에런 로저스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하면 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살짝의 전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또 이게 이런 트레이드들이 기폭제가 되면서 스틸러스가 내년에 드디어 뭐 9승이 아니라 뭐 11승, 12승을 하게 될지 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틸러스는 꾸준하게 승률 5할 이상을 기록하던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력도 그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위너냐? 현지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뿐만 아니라 팬들 역시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요. 누가 이 트레이드의 승자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런 램지와 민카 피츠패트릭이 올프로 출신 선수이기는 하나 지금 프라임 타임이 분명히 지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팀이 위너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뭐 제일런 램 그러니까 사실 돌핀스 입장에서는 제일런 램지의 기량 활약에 베팅한 것이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 민카 피츠패트릭의 기량 활약에 베팅한 꼴이죠. 즉 정상에서 내려온 두 탑급 선수를 각 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레이드 승자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굳이 둘 중에 위너를 고르라면 전 돌핀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카 피츠패트릭의 부활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2살이나 더 어릴 뿐더러 계약 자체도 전부 이제 베이스 셀러리에 몰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캡히트가 거의 1,500만 달러 이상이 잡혀 있긴 하지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다음 시즌에 부담 없이 방출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돌핀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킨 매우 핏한 선수이고 어쨌든 본인들이 1라운드에 지명했던 그런 상징성 있는 선수이고 스틸러스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시 우리 팀 시스템에 돌아왔을 때 부활할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판단하고 데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연히 램지보다 민카의 부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고르자면 사실 처음 딱 봤을 때는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트레이드였어요. 하지만 굳이 둘 중에 위너를 고르라면 저는 돌핀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 트레이드 되자마자 이제 에드님과 연락을 할 때 이 트레이드 좀 뭔가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윈윈도 아니고 누가 엄청 잘했다 이것도 아니고 뭐 스틸러스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사실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고 뭐 스틸러스가 좀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돌핀스가 그나마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위너를 뽑으자면은 돌핀스? 하지만 전제로 붙는 것은 굳이입니다. 굳이 꼽자면. 사실 네. 램지가 받는 돈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돌핀스가 보내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2년에 걸쳐서 3,100만 달러라는
데드캡을 떠안고 보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싸게 제일런 램지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을 고려하면은 좀 캡히트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또 그런 계약 구조다 보니까 일단 이번 시즌 램지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틸러스가 램지를 1년 쓰고 그냥 버릴 거면 전 진짜 이건 굳이 왜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2-3년 더 끌고 가면서 이 선수의 어떤 강점을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 제일런 램지 어떤 캡 상황 때문에 이 돌핀스가 이런 식으로 캡을 많이 부담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선수를 1년만 쓰고 버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드 했다면 정말 더 굳이인 거죠. 돌핀스 입장에서는 조누 스미스를 내준 부분은 좀 꽤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와 민카가 각각 속해 있었던 환경 역시 좀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카는 제가 판단할 때는 램지처럼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빨리 기량 활약이 될 것인가, 여기에 베팅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나이 차이도 있고 포지션의 특성상 램지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좀 치명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민카는 본인이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롤을 상대적으로 덜 부여받은 부분 역시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피츠패트릭 입장에서는 본인을 선택했던 팀과 환경에서 좀 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면 저는 적어도 1-2년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너를 뽑자면 돌핀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